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7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참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상승할 만한 재료는 있긴 했지만 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라는 수급 부담 속에서 양지수 모두 좀 흘러내리면서 장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2,400선 그리고 800선은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의 증시 분위기 어떻게 될지 이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저희 생방송이기 때문에 50분 안에 함께 하셔야지만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혹은 주식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안에 모두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최근 핫했던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딱 8가지의 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 8가지 안에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는데 이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는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방송 안에 50분 안에 함께 하셔서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 DX 들고 왔는데 일단 오늘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까지만 하더라도 2시까지만 하더라도 좀 좋은 흐름 보여줬죠. 일단 간밤에 미국에서 테슬라와 리비안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도요타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 그리고 북미 시장으로 이제 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일단 오늘장에서 양지수 모두 에코프로는 일단 오늘장에서 좀 소폭의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9%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슈가 있었죠.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포스코 DX 9%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에코프로도 전날 이 매도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매도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 좀 더 상세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에코프로를 봐야 될지 혹은 포스코 DX를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2차 전지 소재주 들고 왔습니다. 오늘장에서 TCC 스틸도 그렇고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두 종목 모두 다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일단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게 원래 철강 회사였는데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좀 기업 탈바꿈을 하면서 재평가된 종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SDI 그리고 LG엔솔에 이어서 테슬라에까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좀 부각을 할 만한 우리가 좀 관심을 지켜봐야 될 만한 그 종목인 것 같고요.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무상감자 결정으로 인해서 9월 14일경에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5G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오늘장에서 5G 관련주들 좀 들썩이는 흐름 보여줬죠. 일단 이슈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NTT 도코모 세계 최초로 GPU를 하는 GPU 가속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장에서 5G 관련주들 좀 상승 흐름 가려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HFR을 봐야 될지 혹은 솔리드를 봐야 될지 현 시점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는 원전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원전 관련해서는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이 소송 각하 이후에 여전히 한수원에 대해서 수주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기술이랑 BHI 들고 왔는데 두 종목의 차이점은 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좀 더 들어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8종목 들고 왔는데 이 안에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 정말 어렵게 모셨거든요. 주식은 점프 그리고 주식은 제프에게로 와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제프 전문가님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일단 우리 제프 전문가님께서 이 8종목 안에
한 가지 원탑 종목 딱 한 가지 뽑으실 건데 이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 없거든요. 빠르게 함께 하셔갖고 우리 제프 전문가님만의 여러분들의 수익도 점프하시면서 원탑 종목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참 내만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빨간불을 켜내나 했으나 역시나 이 장 막판 들어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내일장은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랜만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처음 네.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전문가님을 굉장히 눈여겨봤거든요. 네. 다른 방송에서, 다른 시간대의 방송에서 나오셨는데 수익을 잘 내기로 유명하셔서 아, 언제쯤 봐야 되겠다, 언제쯤 스카웃을 해야겠다 네. 했는데 다행히도 오셨습니다. 일단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주식 라방을 이제 이번 방송을 계기로 처음 방송하고 있는데 사실 추석이 지난 다음에 시장이 좀 좋아지려나 싶더니 갑자기 또 시장이 연일 추석 이후로 우리들에게 또 이제 돈이 나가는 만큼 더 나갈 수 있게 우리를 좀 더 궁핍할 수 있게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 그 시장에서 지금 우리는 주식을 홀딩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마저도 지금 이 헐값에 매도를 하고 현금을 보유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2차 전지 업종들 이런 업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제가 오늘 좀 좋은 이야기 여러분들이 좀 들었을 때 좀 반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여러분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 전문가님 제가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에 참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을 너무 잘 내서 1등한 전적도 있으시고 맞습니다. 9월 월간 1등. 네, 그렇죠. 제가 네. 이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 볼 때마다 한 번만 나와주세요 하고 맞아요.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사실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돈 나갈 때도 많았는데 네. 추가적으로 수익도 안 좋을 맞습니다. 지금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시장이 빠지는 원인부터 일단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국내 시장에서 빠졌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 먼저 우리가 이런 것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주식 개별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인 것이냐, 아니면 미국 때문인 것이냐, 뭐 글로벌적인 것이냐 이 문제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은 좀 좋게 마감했습니다. 네, 맞아요. 종고가 기준으로 좀 많이 상승한 채로 마감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상고하저 느낌으로 이렇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빠졌던 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앵커님이 위클리 옵션 만기 관련돼가지고 브리핑했었는데 관련돼가지고 오늘이 좀 위클리 옵션 만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위클리 옵션 만기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있는 그 버블 물량들, 예를 들어서 예컨대 신용 물량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용 반대 매매 관련돼가지고 총 하루에 3차례 걸쳐가지고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는데 그 시간대를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들을 제가 차트상에서 체크를 해놨어요. 자, 보시면 장 초반에 일단 장 개장하자마자 미수 물량들이나 신용 물량들이 처음에는 추세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한 2시 이후로부터 또다시 시장이 갑자기 빠졌었죠. 자, 2시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 CFD라고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아요. 자, CFD 반대 매매 물량들이나 CFD 관련된 신용 물량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지금 다음날 시장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다음날 시장도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오늘 시장에서 2시 이후로 빠졌던 신용 물량들이
다음 날에 다시 또 장 초반에 손절 물량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럼 시장이 지금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이 빠진다는 거고 다음 날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나 기관들의 물량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음 날 기준으로 시초가에 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내일도 빠진다 뭐 이런 그러면 내일 얘기인가요? 기준으로 봉 자체가 네. 어떤 게 가장 좋냐면은 밑꼬리가 어느 정도 조금 있는 상태에서 양봉 마감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네.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는 거를 잘 생각해 드셔야 되는 게 자, 우리나라는 시장이 저점이 확인되려면은 장중 반등을 해야 돼요. 자, 그 말 뜻은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밑꼬리를 달고 그 상태에서 종저가 마감한 상태에서 다음 날 반등하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항상 밑꼬리를 단 상태에서 위로 상승한 채로 위아래 흔들었다가 장 막판 들어서 2시 이후로 반등해주면서 양봉 마감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은 양봉 마감할 수 있는 시장의 이슈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기준으로 위클리 옵션 만기가 됐었고요.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딱 이맘때가 또 옵션 만기가 시장 찾아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다음 주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한글날이 또 껴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금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 3거래일 동안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이제 CPI 발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시장 관련된 지표들이 다음 주 내로 끝나게 되고 옵션 만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더 이상 빠질 만한 액션 자체가 없다는 재료가 거죠. 없죠. 재료가 없다는 네. 거죠. 그리고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FOMC조차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시장 내에서 지수의 투심만 바뀔 수 있는 계기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계기거리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나왔습니다. 자, 전날 미국 시장을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5일 시장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가 유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약세가 됐습니다. 그렇죠. 국제유가가 그동안 추석 연휴 전에 네. 우리의 골머리를 썩였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좀 어떻게 급락세를 보였어요? 네, 지금 채권이 상승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안 좋은 거고요. 사실 채권 금리를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의 상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날에 시장에서 유가 관련된 재고발표가 이루어졌고요. 재고발표 이후로 시장이 재고가 은근 많아졌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치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가가 더 많이 사람들이 안 쓰는구나. 왜냐하면 미국도 8월 달, 9월 달에 가솔린을 안 쓴다라는 그런 속설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유가가 전날에 많이 빠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매크로적인 시장 변수들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투심만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채권 금리도 다시 또 내려오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이 또 안정화가 될 거고 그러면 다음 주 있을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는 시장이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주목할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개인들과 외국인, 기관 이렇게 세 가지 삼재 주체가 있다고 쳤을 네. 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어쩔 수 없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인 걸 알더라도 어쩔 수 없는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리스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 나오면은 여기가 바닥인 것 같은데 더 사고 싶더라도 그 직을 내놔야 하기 때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던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자, 그 말은 여러분 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존버한다 이런 말뜻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관과 외국인들보다 지금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아까 어떤 유리한 설명드렸듯이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빠진 구간에서 네. 손절을 해야 될까라는 사람들 생각은 그렇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하는 거고요. 지금 그거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할 시에는 이런 저점 시장들이 조금만 좀 시간을 주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다음 주 이후로부터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럼 다음 주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아닙니다. 지금부터 잡아보는 게 좋고요. 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주체적인 내용들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내용들이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고 물려 계신 것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럼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처 방법들을 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이전치에 시장이 빠질까 우려해 가지고 현금 보유하시는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장 상황 속에서 매크로적인 변수들은 점차 좋아지게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만 바뀌게 된다면 시장은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 상황에서 여러분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힘들 수 있을 텐데 이런 시기들이 며칠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 내로 좀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주 내까지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면은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남은 거래일 수도 없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가격대에 여러분 들어가시냐 요 전략에 따라 가지고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시장 투자 수익률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사실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손 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어떤 업종별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종목이잖아요.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그 부분일 것 같아서 오늘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들고 왔는데 에코프로랑 그리고 포스코 DX 들고 왔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 전문가님의 매수 우위 어떤 종목에 손을 좀 들어주시고 싶으신가요? 사실 지금 좀 보게 된다라면 네. 에코프로와 포스코 DX의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맞아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에코프로가 9월 달부터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포스코는 강했거든요. 그래도 좀 버텨줬어요. 그렇죠. 많이 버텨줬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반대로 9월 달 동안에 많이 힘든 친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10월 달 들어서 가지고 오늘 보시게 된다라면은 네. 포스코는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밑에서부터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 약간 정도 하락을 했었지만 포스코보단 덜 하락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좀 여러분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부분상에서 에코프로랑 포스코 DX가 상승했는가에 대한 상승 배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첫 번째 에코프로가 상승했던 이유는 공매도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 조금 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공매도 부분들이 지금 시장 내에서 너무 과밸류 됐을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공매도들이 쌓여지게 되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서 개인들을 계속적인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과 기관들, 외국인들 간의 싸움이 양자 간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4월 달부터 지금 8월 달까지는 개인들의 승리로 가져갔었고 그쵸, 에코프로는 결국에는. 150만 원까지 상승했었죠. 네. 자,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가 지금 공매도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7월 26일 날짜에 150만 원 정도의 고점을 이후로 그 뒤로부터는 어땠습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약세가 되었죠. 자, 지금 현재 공매도 잔량들이 많이 쌓여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에코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안 좋은 리포트들이나 하향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어제장에서도 사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에 유진투자도 마찬가지로 어. 시장 관련돼 가지고 리포트도 나왔었고, 네. 근데 이 시점을 여러분 4월 달로 돌아보시면은 4월 달도 마찬가지로 하향 리포트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을 뒤흔들어 놨고 결국에는 에코프로의 지금 상승 배경 중에 하나는 수급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수급적인 요인상에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지금 시장 관련돼 가지고 공매도 잔량들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조금씩 변수가 고쳐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수급적인 부분들만 개선되어지면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의 신용 물량들이나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돼 가지고 공매도 물량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공매도 관련돼 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많이 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40%까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많이 쌓여진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다시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거리가 만들어진다라면은 에코프로의 강한 급등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봤었을 때 에코프로랑 포스코 DX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해 냈었을 때 사실 에코프로가 조금 더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님께서 에코프로 100만 원 가기 전에 네. 사실 이게 좋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많이 갔지 않나 했는데 정말 끝을 모르고 가서 황제주까지 찍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에 또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코프로 그러면? 사실 지금 에코프로 관련돼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럼 또 계기거리가 또 필요한데 그쵸? 이 계기거리가 또 뭘까라고 고민해 보게 되면은 네. 사실 보통 이거는 이제 뭐 생각해 보자면은 코스닥 업종상에서 지금 시가총액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지금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중에 뿌려져 있는 유통 물량들도 매우 적은 상태다 보니까 어찌 보자라면 액면 분할과 그리고 무상증자 관련된 기대감이 또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럼
그쵸?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사실 좋은 거는 에코프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포스코 DX의 그 상승 흐름의 이유는 뭐였냐면은 기관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자,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겨주고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음. 자, 그러면서 에코프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최근 들어서 9월달에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또 상장했던 ETF가 하나가 있는데 인버스 ETF가 아, 하나 맞아요. 상장됐잖아요. 하락에 베팅하는. 사실 요거는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2차 전지를 끌어올렸던 거 이유가 공매도 때문에 끌어올렸던 건데 네. 어찌 보자면 기관들이 지금 물량들을 많이 잡고 공매도 물량 잡고 있었고 공매도에 대한 손실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그 물량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면서 급등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공매도에 있는 물량들을 일부 개인들에게 전가하는 형태잖아요. 그럼 어찌 보자면 만약에 시장이 2차 전지가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인버스의 물량 탔던 그런 물량들이 네. 마찬가지 또 한 번 더 손실 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시장 관련돼 가지고 KB 2차 전지 이제 탑 10의 인버스 상품인데 네. 이게 지금 저점을 기다가 반등을 오하면서 고점을 찍었단 말이죠. 네. 자, 지금 현재 가격이 여러분들 2차 전지가 고점 대비 50% 하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저점 대비 13%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수급 주체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특이점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좀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개인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쫓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받아줄 수 있는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기관들은 2차 전지를 매수하는 전략이 매우 전략이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 속으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은 기관들이 2차 전지를 지금 공매도할 수 물량들을 줄여주면서 개인들에게 인버스라는 상품을 하면서 넘겨주고 있고 개인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 물량 갖고 있는 걸 매도하면서 기관들에게 싼 물량을 넘겨주고다 보니까 이런 물량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관련돼 가지고 자료들은 제가 또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공유를 드릴 텐데 시장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새벽 1시님께서 저희 방송이 자체가 주식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청자분님께서 새벽 1시님께서 우리 시청자분의 새벽 1시님의 궁금증을 올려주셨어요. 전문가님 에코프로가 4년 동안 기대감으로 최저점에 비해 최고점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괜찮을까요? 선반영이 되어서 오를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거는 예전에 4년 전만 하더라도 네. 코스닥 시총의 상위 종목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지금 여러분 따르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에코프로가 지금 고점 대비 지금 47%까지 무너졌었고 에코프로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지수의 영향을 흔들어줘요. 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수에 대한 인덱스 자금이라는 게 항상 들어오거든요. 네. 우리가 매달 뭐 3개월마다 MSCI라든지 뭐 FTSE라든지 이런 펀드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는 어쩔 수 없이 인덱스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수가 우상향이라면은 2차 전지들은 우상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고점 대비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이 더 많이 까져야 되는데 더 많이 까지기에는 시장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럼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특히나 에코프로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더 좋은 포지션을 봐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럼 전문가님 얘기하기로는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제가 검색해봤을 때는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니켈 공급망 강화해서 꾸준한 성장성을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 네. 때문에 좀 더 포스코 DX보다는 에코프로를 좀 더 선택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관련돼 가지고 공급망에 대한 니켈 공급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급망 관련돼 가지고 이슈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상 이제 2차 전지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량 확보가 중요합니다. 니켈 물량 확보.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는 이 에코프로가 주도하고 있고 포스코는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나 다른 이제 뭐 해외 기업들과 이제 상대로 이제 교역을 하고 네.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사실 포스코 DX라는 업종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상장 이전한다는 이슈로 또 상승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이슈 때문에 사실상 좀 다른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DX는
업종의 밸류에이션 때문에 올라갔고요. 에코프로는 공매도라는 이제 수급적인 이슈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적인 이슈가 좀 더 부각받을 때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대결 종료가 됐습니다. 에코프로 vs 포스코 DX 둘 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두 종목 내에서는 현 시점에서 에코프로를 좀 더 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니켈 공급망 강화하고 또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에코프로가 좀 더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대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들고 왔는데 네. TCC 스틸 vs 대유 에이텍을 들고 왔습니다. 네. TCC 스틸 같은 경우에 사실 올해 초 대비해서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TCC 스틸도 원래는 이게 철강업체라고 맞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철강업체가 상승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올 초에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업종을 바꾼다라는 이제 대표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같이 묶이게 됩니다.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우상향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7월 26일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의 고점을 찍은 이후로 마찬가지 약세가 됐습니다. 고점 대비 40%가 빠진 상황에서 현재 지금 박스권을 기다가 오늘 돌파가 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많은 말들을 했었지만 결국엔 지금 2차 전지 물량들을 누가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은 지금 현재 기관들이 잡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이 지금 현재 2차 전지들이랑 외국인들 마찬가지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금 개인들은 2차 전지를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2차 전지 매수하고 있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어찌 보자면은 코스닥에 지금 과매도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TCC 스틸이 지금 기존에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하고 최초로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테슬라 관련돼 가지고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럼 TCC 스틸과 대유 에이텍 이 두 가지 업종상에서 두 가지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업종 상황에서 둘 차량이 다 납품하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두 종목 가운데서 우리 전문가님이 픽은 뭘까 이 부분이잖아요. 저 네. 계속 듣고 있었는데 네. 일단 대유 에이텍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네. TCC 이제 스틸만 대유 에이텍 말하려고요. 이제 네, 얘기를 이제 하려고요. 말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대유 에이텍에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대유 에이텍이 과거에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로 많이 엮였습니다. 2014년대 관련돼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엮였었고요. 네. 대유 관련된 그런 그룹사들이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에 많이 엮이는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현재 지금 3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감자 이후로 저점 대비해서 지금 반등이 세게 나왔던 거고요. 반등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테슬라랑 리비안 관련돼 가지고 2차 전지 관련돼서 강관을 뭐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이다. 이런 이슈로 관련돼서 상승이 나왔던 배경 중에 하나인데 어찌 보자라면 지금 투자의 매력도는 매우 떨어진 상황입니다. 왜냐면 하한가 먹었기 때문에 네. 정말 지금 바닥권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바닥권이죠. 네. 많이 바닥권인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럼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왜 오르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시장에서 지수는 못 올라갑니다. 왜? 시장 상황이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만한 배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조그마한 이슈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급등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급등 나온 이후로 계속적인 다음 날에 뭐 시초 기준으로 뭐 하락이 나오던가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옵니다. 전날 같은 경우에도 CBDC 관련돼 가지고 네. 테마주로 엮였었다가 큰 상승을 거뒀었고 다음 날에 갑자기 오늘 기준으로 시초가에 8% 마이너스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장의 플레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자, 그렇기 일단 때문에 우리 새벽 한신님께서 네. 굉장히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종목이 말이 픽인가, 길죠? 네. 네, 어떤 종목이 자, 픽인가.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여러분들 TCC 스틸이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기존의 수급줄들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TCC 스틸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차트적으로는 이전치에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하고 급상승하는 배경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좀 더 높게 평가 사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그간 많이 매도를 했었던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상승했던 거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트라이는 해볼 수 있다. 자, 그럼 만약에 2차 전지들이 종목들이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TCC 스틸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잡혀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좀 보기엔 보는 거죠. 좀 너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사실 저점에 네. 대비해서 거의 7배 가량 높고 네. 지금 원래 저점이 한 10,000원대였잖아요.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근데 맞습니다. 7만 원, 6만 원대다 보니까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이거를 말하면 좀 너무 길어지는데 조금 더 요약하자면은 네. 결국엔 지금 시장 전부 다 과매도 상태이고
저점 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한쪽에 쏠림 현상들이 지금 있는 시장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닥권인 종목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여건 자체가 안 생깁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이다 보니까 바닥권을 기고 나서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대결 이런 식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 두 종목 들고 왔는데 TCC 스틸 vs 대유에이텍 두 종목 간에서는 전문가님께서 TCC 스틸에 좀 더 손을 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원래 철강으로 엮이는데 2차 전지 종목으로 또 편입이 되면서 기업적으로 좀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불어지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LG엔솔 플러스 삼성 SDI 등등 뭐 테슬라까지도 그렇고 이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더 봐도 된다. 벌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저희 마라탕님께서 저희가 시청자분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댓글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마라탕님께서 마라탕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일단 대유에이텍은 위니아 영향으로 위험해 보이네요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마찬가지로 테마주로 엮이다 보니까 사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상에서는 그렇게 딱 좋진 않죠. 그렇다 보니까 테마주 관련돼 가지고 지금은 당일 매매로 좀 원칙을 좀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테마주를 좀 끌고 가는 전략은 좀 비추천한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는 끌고 가는 건 좀 비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방송이 2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1분 안에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지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결해야 될지 이 생방송 도중에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많은 채팅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 끝나고 나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정확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한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대결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5G 관련주 들고 왔는데 일단 네. 5G 관련주 최근에 좀 눈에 띄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솔리드 그리고 HFR 들고 오셨는데 네.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자,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두 종목 중에서는 솔리드. 오, 자, 저는 솔리드요? 솔리드 관련돼 가지고 좀 좋은 평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HFR 같은 경우는 왜 태그 안 하셨나요? 사실 가격적인 부분상에서는 HFR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자, 지금 솔리드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들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 첫 번째로는 솔리드가 과거 우리가 전분기, 그러니까 1분기부터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저평가받았어요. 저평가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 당시 때 2차 전지 관련된 쏠림 현상들이 있었고요. 테크 관련돼서 AI 업종들과 그리고 로봇 관련주의 테크에 대한 쏠림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 약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점 저점 대비해서는 3,900원 기준에서 많이 올라갔긴 했었지만 거기서부터는 지금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우하향하는 추세를 가졌어요. 자, 그러면서 7월 달 이후로부터 다시 또 시장이 상승하게 됐었는데 이 상승 배경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게 있습니다. 5G가 지금 왜 올라갔을까라고 보시게 된다라면은 지금 여러분 딱 지금부터 1년 뒤에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은 딱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화당 정부도 마찬가지로 공화당에서도 밀고 있는 것이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많이 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G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 확대를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금 그간 실적을 좀 많이 성과를 표시하기 위해서 인프라 관련된 투자를 하려고 진행하는 거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각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솔리드 업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게 엔비디아에서 NTT 관련돼 가지고 도코모랑 이제 GPU 가속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이슈도 터지면서 시장이 또 오늘 과매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은 실적도 실적처럼 좋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솔리드라는 종목도 그렇고 5G 업종 자체가 많이 상승했었는데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 내에서 많이 5G 업체들이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도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에 있었던 화웨이를 많이 빼면서 네.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이제 수주 요청을 또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마찬가지로 과거의 5G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 관련돼 가지고는 요 친구들이 너무 저평가돼 있는데 하면서 저점 매수 공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바이든 관련돼서나 민주당 관련돼 가지고 테마주로도 엮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잡혀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매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솔리드가 이 오늘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엔비디아 그리고 NTT 도코모의 NTT 도코모의 파트너서로 네. 이 협력을 한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더 부각을 받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솔리드 그래서 좋은 거 알겠는데 네. 왜 HFR은 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자, HFR 같은 경우에는 요 가격 종목이 메리트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요 종목 자체적으로 좀 단점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성장 모멘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HFR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의 5G 업체들을 잘 선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5G 업체들 다시 말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수주도 많이 받았었는데 2020년도 때 코로나가 터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안 좋은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주가 취소되고 밀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또 금리도 올랐죠. 네.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힘들어지다 보니까 유상증자도 발행하게 되고요. 기업에 있는 부채도 많이 쌓여진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이 받쳐주지 않는다라면은 HFR도 마찬가지로 좋긴 좋지만 솔리드가 더 좋은 거고요. 이 업종 자체에서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필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콩국수 설탕님께서 콩국수 음식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전문가님 엔비디아 관련 알서포트는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솔리드는 왜 못 따라간 걸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관련된 테마주를 엮였었지만 테마를 엮인 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테마주를 엮이게 된다라는 거랑 테마로 엮이면 가지 않지 않나요? 펀더멘탈을 엮이는 건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알서포트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지금 반등이 나왔다 보니까 네. 저점 대비 반발 매수세로 해서 단기적인 급등 현상이 나올 수 있지만 고점 대비해서 다시 또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셨을 때 그럼 지금 당장 들어갈 때는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를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했을 때는 지금 알서포트를 보시는 것보다 오히려 솔리드를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또 추가적인 자세한 전략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네, 뭐 자세한 전략 얘기를 하면 저희 방송 못 끝냅니다. 네. 50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함께 하셔갖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더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세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5G 관련주 솔리드 vs HFR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솔리드를 선택하셨어요.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는 HFR 같은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종목은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 성장 모멘텀은 아직은 부재하다라고 했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는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좀 메리트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1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함께 하셔갖고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대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들고 왔는데 BHI 그리고 우리기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네. 사실 원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모멘텀은 지속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원전 관련주 관련돼 가지고는 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좀 빨리 안 가지 않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고정관념 좀 깨야 되는 시장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 칼날이 떨어지는 걸 잡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잡아야 되는 지금 손에 시기이고요. 피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두 업종 사이에서 제가 어떤 게 좀 더 원픽이냐 이렇게 좀 하게 된다라면은 네. 우리 기술도 분명 좋고요. BHI도 분명 좋지만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보기에는 BHI가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BH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원전주들 내가 들어가면은 물린다라는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참 잡기가 어려운 것 맞습니다. 같아요. 워낙에 좀 움직임이 심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원전주를 공략하실 때 네. 이슈에 팔고 이슈가 나오지 않을 때는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로 좋아요.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면은 지금 이슈에 사고 네. 없을 자, 때 팔고. 자, BHI를 보시면 여러분들 네. 월봉 차트입니다. 자, 월봉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도, 20년도부터 해서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렸어요. 우상향 그리는데 위아래 꼬리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시장에서 테마를 타게 되고 어떤 이슈를 타게 되고 하면서 고밸류가 되는데 고밸류 될 때마다 빠지면서 다시 또 저점 매수 들어오고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BHI 관련돼 가지고 이런 원전주들에 대한 통틀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최근 9월 초에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한수원에서 미국과 법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각 소송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관련돼 가지고 있는 수출적인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제약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이런 원전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좋은 수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들도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과매도된 증시 상황에서 어떤 업종들을 그리고 어떤 가격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 정책과 동일하게 가고 있는 정책 상황 속에서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BHI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사우디 관련돼 가지고 수출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로 수출도 했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옴시티와도 부가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길거리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돼서 뭐 쏟아지는 수주를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그런 이야기 플러스 네옴시티까지 더해지면서 네.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두 종목 내에서는 BHI를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일단 또 콩국수 설탕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BHI 부채 비율이 800인데 이건 큰 영향이 클까요? 이렇게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사실 부채 비율까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를 보게 된다면 좀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는데 네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지금 방송 시간상 좀 어렵다 보니까 그쵸. 짧게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은 지금 시장에서 부채 비율이 많다라는 게 안 좋다라고 평가받는 건 맞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부채 비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내 증시 상황에서 특히나 기업들이 채권에 대한 밸류를 못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수주가 많이 받았었던 업종들도 수주가 취소되면서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의 부채가 많이 쌓여지게 되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너무나 주가가 바닥이 치다 보니까 유상증자 못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부채가 쌓여지는 이런 안 좋은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넘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에 해결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무리가 됐어요. 네 번째 대결. 우리기술 vs BHI 두 종목 가운데선 전문가님께서 BHI의 손을 좀 더 들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원전 관련해서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이 BHI 같은 경우 원전 플러스 네옴시티까지 엮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갈만한 그런 재료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8가지의 종목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이 8가지 안에서 딱 한 가지의 원탑 종목이 뭘까 이 부분일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8가지의 종목들 많이들 이 설명을 해줬는데 그 가운데서 원탑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종목명은 뭐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봐야 될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자세하게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시간이 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분 안에 함께 하셔갖고 우리 제품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 딱 한 가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 힌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원픽 종목이 어떤 거일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방송을 좀 지켜보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제가 강조드렸던 업종 결국에는 2차 전지 업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추렸어요. 2차 전지 업종 중에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그리고 TCC스틸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좀 원픽 종목으로 제가 보는 건가 벌써 때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에코프로라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탑 종목을 거의 원래 비밀로 하는데 시원하게 공개를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원탑 종목 시원하게 말씀드리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전략과 그다음에 추가적인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 사실 에코프로 뭐 누가 좋은 거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떤 전략을 들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 에코프를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TC 스틸이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고 싶으시면 노란 톡방에 오셔라 말씀드리고 싶지만 에코프를 말씀드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에코프를 들고 계신 분들이나 좋은 거 이미 아니까 그쵸? 뭐 한번 전략이라도 그래도 제대로 받아봐야 된다. 맞습니다. 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전문가가 말을 하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첫 번째 급락했던 요인들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 채권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들이 약세가 되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국내 업종들이 약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권 쪽에 있었던 문제들이 점차 해결이 돼가고 있는 중인 중에 하나입니다. 매크로적인 변수 중에서 엔도 마찬가지로 150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당국에 대한 개입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날 이슈가 있었어요. 이창용 총재가 와가지고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율도 마찬가지로 올라오게 되면은 외환 시장에 개입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된다라면은 채권에 대한 이슈들도 점차 사그라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CPI가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분명 수급적인 문제들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급락 요인들은 지금 매크로적인 변수들은 점차 사라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문제만 해결만 된다라면 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 그럼 지수를 상승했을 때 어떤 업종들을 공략해야 되냐? 이거를 여러분 좀 초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월 월간 동안 보게 된다라면은 9월 한 달 동안 에코프로를 보시게 되고 그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를 보시게 되면은 3거래일 정도밖에 반등을 안 하고 전체적인 음봉을 강하게 맞았습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과대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좀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산 관련돼 가지고 니켈에 대한 공급망 강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돼 가지고 부분적인 문제들도 분명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달에 인도네시아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나와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면은 이 두세 달 정도 지난 시점 상에서 한 번 더 이제 분기 관련돼 가지고 공급적인 물량들이 2차, 3차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미국 대선이 지금 현재 1년이 남짓했다 보니까 미국 대선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의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IRA 관련돼 가지고 인플레이션 법안 관련돼 가지고 있는 이슈들도 분명하게 시장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IRA 관련돼 가지고 기업적인 부각들이 분명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실 에코프로에 대한 기대감들 중에 하나가 무상증자도 나올 수 있고요. 왜냐하면 현금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액면 분할 가능성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분명 수급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게 될 테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전략을 사는지에 따라서 시장에서 수급적인 문제만 개선되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여러분이 좀 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전략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승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술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제가 노란 톡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코스닥 기준상에서 이 검은 색깔 이동평균선은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하회를 하게 되었고 현재 지금 과매도 상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800을 깨버리게 되고 더 내려올 상황이 생기는데 이 부분의 상에서 우리가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2위 업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부분들을 조금 더 넘겨보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보시게 된다라면은 과거에 고점 대비 40% 하락한 이후로 급반등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현재 지금 고점 대비해서 47% 정도 하락한 상황에서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노리고 있는 거는 첫 번째로 10월봉
이 월봉이 양봉 나오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전략들을 여러분들과 노란 톡방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에코프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는 에코프로 많은 분들이 좀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에코프로 잘 가는 건 아는데 그게 멀리는 걸 또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장에서 저희가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그리고 TCC 스틸이 그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시원하게 첫 방송인 만큼 에코프로와 원탑이다라고 공개를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에코프로를 어떻게 수익 내느냐 그 부분은 좀 자세한 전략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 80만 원 부근에서 에코프로 사야 된다 했는데 얼만큼 맞나요? 그때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100만 원 이상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를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인버스를 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돼서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전략을 지금 하시면 좋을 건지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제가 또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의 좋은 투자 전략을 해 가지고 하반기까지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제가 많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저랑 같이 하반기 투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전략과 함께 원탑 종목 에코프로에 대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1분 남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혜택 다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